저는 여자라서 죽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살아나왔습니다. 야, 여자 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사람을 죽인 건데. 나는 정신병자야. 여자이기 때문에 죽은 건데. 마치 범죄 영화의 세트장처럼 섬찟한 흔적들이 가득했던 화장실. 그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여성은 올해 23살의 혜원 씨였습니다. 유력한 단서는 화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CCTV. 화장실에 들어간 지 30분이 넘도록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던 한 남자가 혜원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바로 화장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CCTV 화면을 토대로 주변 일대를 탐문하기 시작한 형사들. 많이 본다는 것 같다. 그래서 옆모습 같은 걸 보여주니까 어디 지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같다. 놀랍게도 그는 사건 당일까지 근처 식당에서 일을 했던 김 씨였습니다. 범행을 후회하시나요? 어떠세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는 이제 세상에서 뭐 이런 일들이 저 말고도 이제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범행 수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면식범이어야 되는데 피해 여성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고. 여성들이 유독 자기에게 공격적이다, 자기를 견제한다, 자기에게 경쟁의식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것이 본건 범행의 촉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획을 하긴 했지만 막상 그날 화장실 앞에 도착한 김 씨는 50분 넘게 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 그 50분 사이 화장실을 다녀간 사람은 남자가 9명. 그리고 여자가 6명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참극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망설이던 그가 화장실로 들어간 건 밤 12시 33분경. 그렇게 화장실로 들어간 김 씨가 변기에 앉아 범행을 결심하는 동안 또다시 6명의 남자가 화장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볼일을 보고 무사히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원 씨가 화장실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건 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여성이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보다 더 약한 어린이라든가 또 남성 이런 건 범행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운이 나빠서라는 말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죽음.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이례적인 추모의 물결. 그녀들에게는 혜원 씨의 죽음은 언젠간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범죄 영화의 예고편과도 같았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말했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게 아니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여성들을 거리로 불러낸 겁니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일반 여성이 어떤 남성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가 현실화됐고 그 공포가 뭐냐를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온 거죠. 집회를 위해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 여자 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한쪽에서는 남성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모 공간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친 사람이 여자를 죽인 사건에 가까운데 저기 포스트잇을 보시면은 저는 여자라서 죽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거든요. 왜 도대체 피해자 추모랑 이거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추모를 핑계로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말라, 즉 남자를 혐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누구도 난 남자가 싫어요라고 말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들이 반을 가르고
이렇게 뭔가 편갈라서 싸우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왜 그 책임은 또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다수의 여성들에게 돌리고 있느냐. 그때부터 강남역 일대는 추모보다는 서로의 주장을 비난하는 대립과 반목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집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다면 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시작됐다는 거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세상이 정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좀 발육이 남달라서 많이 풀른다고 하죠. 지나가던 아저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으면서 버스에서 당했었거든요. 손을 넣어서 다리랑 엉덩이랑 만지시고 남자분이 저희 엄마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시면서 저희 엄마를 끌고 어딘가로 가셨대요. 사는 게 정글이에요. 어떤 벌레가 날 공격할지, 뱀이 나올지, 동물이 나올지 아니면은 거기 이상한 부족이 나가도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게 정글인데 주위에서는 이해를 전혀 안 해준다는 거.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생기면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 움직여요. 마치 연인처럼 보였던 두 사람, 도움을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꽉 지르는데 입을 막았어요. 보통 연인끼리 다투는 건 줄 알았는데 담벼락 옆에 화단이 있었거든요. 거기 눕혀놓고 막 옷을 막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듬으려고. 아무도 안 도와주대요. 네가 옷을 야게 입어가지고 남자가 그런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해가지고 고백당한 거 아니야? 네가 생긴 게 유흥업소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남자가 널 갖다 보고 흥분해가지고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수직 여자는 그런 일 당해도 되나? 남자들은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잠재적 뭐 범죄 유발자인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혐오라 불리는 그 마음은 겪어본 사람들에겐 사실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저는 남자 안 싫어하는데요. 그냥 무서워할 뿐이지. 혐오랑 무서운 건 닮은 거거든요.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혼자 길을 걸을 때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길끝 보고 지나치는 건 기본, 아예 따라와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는 시선뿐이었지만 밤이 되자 노골적인 말과 행동이 이어집니다. 계속 따라오며 다짜고짜 팔을 잡는 남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자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까지 합니다. 따라오는 것도 무섭고 말을 거는 것도 무섭고 이렇게 특히 터치하는 거는 정말 불쾌한 것 같아요. 이렇듯 여성들에게 폭력일 수 있는 일부 남성들의 행동,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방관하고 묵인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주는 것. 사실은 여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누군가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요. 그럼 주위에서 그것은 성희롱입니다 라고 남자들이 말을 해주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성들이 바라는 건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변화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호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난 이해가 안 돼가 아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한마디만 해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대학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강간 혐의까지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포해온 이른바 N번방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것.